자, 녹화 시작했고요. 교재는 150페이지에 151페이지네요. 6번 문제가 기말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 정리사항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결산 정리사항을 여기 주어진 문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개, 11개? 12개. 12개인가 보다. 12개의 그 결산 정리사항을 갖다가 정리해 놓고 기말 정리사항들이 여기 운용사 2급에 여기 US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결산 처리를 하는구나, 차이점을 갖다가 좀 잘 봐두고 연습할 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현금 실사 결과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5만원 초과함을 장부가 좀 더 많다는 거죠. 현금으로 입장. 근데 이건 우리 할 때 뭐 한다 그랬었죠? 현금을 기준으로 먼저 분기 생각하라 그랬다 그랬었죠? 현금이 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현금이 더 적은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현금은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대변에다가 현금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5만 원이. 그죠? 근데 얘가 기중에 차변에 돈이 부족했었다고 표시를 했더라면 차변에 현금과 부족 써놨었겠죠. 차변에 현금과 부족을 써놨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기중에 뭐 썼다는 말이 전혀 없어. 그죠? 그래서 현금 실사했더니 5만 원이 현금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많다는 뜻인지 적다는 뜻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현금 기준으로 현금이 많은지 적은지부터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요. 분석 결과 3만 원은 영업팀 당일 시내 교통비 지급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뭘로? 여비교통비로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못 찾았다. 근데 여기 지금 기중에 있다는 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기중에 벌써 여기 현금하고 차이가 있었던 걸 기록해놨다면 현금과 부족을 빼야 되는데 여기 결산 당일날 5만원이 차이 난 거야. 지금 찾을 시간도 없어. 그나마 찾았더니 여비교통비로 얼마? 3만원은 찾았는데 나머지는 못 찾았다죠. 그럼 얘는 바로 잡손실로 처리해서 2만원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는 게, 저도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처리했었다면 이 대변에 현금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이거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속 연습하겠지만 운용사 2급의 실기에서는 장부 조회에서 찾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장부 조회에서 그 금액을 찾는 방법, 어떻게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는지 그거 연습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해보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그럼 1번 문제는 됐죠. 그럼 이 자료를 어디에다 입력해요? 일반 점표 입력에다가 가셔서 날짜는 12월 31일 기말 날짜로 입력해 주셔야 되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로 해서 금액 찾은 거는 3만원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잡손실 모르죠? 잡손실로 해서 960번 2만원, 그 다음에 대변으로 현금 해서 5만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됐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2020년 한국거래소 폐장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유통주식 200주 장부금액은 6천원이래요. 6천원인데 1주당 종가는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9천원으로 확인됐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200주 그러니까 6천원에 샀던 건데 9천원이라면 한 주당 3천원이 이익이죠. 아, 좋겠다. 그래서 3천원에 200주면 60만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주식의 우리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용어 안 쓰죠. 그러면 얘 결과는 평가 지금 이익을
써야 되는데 평가 이익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정 이름은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가 60만 원어치 올라간 거죠. 근데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은 계정 코드가 107번이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 코드들 특이한 것들을 외워 놓으시면 편하게 구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여기 금액은 얼마? 60만 원.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또 당기 손익 찾아보면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똑같죠. 지금 평가예요, 처분이에요. 평가에서 이익난 거죠. 평가이익 905번 선택하셔가지고 6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기타 포괄 손익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여러분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매도 가능 증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이라고 구분해주고 있죠. 1,500원으로, 15,000원으로 평가하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지금 기타 포괄 손익 그래놓고서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에서 얘를 있는지 없는지 취득한 게 언제인지 얼마인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 말도 없고 그냥 평가만 된 것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이 자료 입력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 해놓고서 여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얼마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계정을 찾아야지 돼. 그러면 여기는 자산 계정이니까 저는 주로 여기 손익기 뭐죠? 합계잔액 시산표라든지 그런 데 찾으라 그러는데 제가 찾기 편한 거는 여기 재무상태표 찾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눌러봤어. 여기 보니까 비유동에서 기타 포괄손익 여기 605만원짜리 있네요. 그죠? 이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전표가 9월 5일자야 9월 5일자에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605만원이 몇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500주인 거 어떻게 알아? 그렇지.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9월 5일자에 이 문제에 우리가 입력했던 거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그러면 9월 5일자에 저기 뭐죠? 문제를 한번 가서 날짜를 찾아서 보세요. 9월 5일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광화문 유통 주식 500주라고 나와 있죠. 액면 금액은 10,000원짜리였는데 이건 우리 상관없죠. 투자 목적이니까 12,000원에 매입하고 근데 12,000원에 매입했는데 얘 지금 15,000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3,000원 생겼죠. 그죠? 근데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그 수수료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포함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12,000원이 아니라 단가가 5만원까지 더해서 605만원을 500주로 나눠보세요. 그럼 한 주당 얼마가 나오죠? 한 주당 얼마 나와요? 12,1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15,000원이라면 한 주당 얼마가 이익인 거예요? 그 500주 하면 평가 이익이 얼마가 나와요? 145만원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그죠? 사실상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별반 뭐 다를 건 없는데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까지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타 포괄 손익, 단기 손익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길게 부르지만 결국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은 얘 일반 전표 입력에서 지금 이익이 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기타 포괄 손익 얘가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 저기 나중에 참고로 한번 들어두세요. 여기 123번하고 178번이 여러분이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 다음 주쯤에 들까 그 AT 시험 TAT 2급 준비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의 코드 번호예요. 위에 거는 유동, 그다음 178번은 비유동. 지난번에 얘기할 때 위에 거는 유동으로 쓰고
밑에 거는 비유동으로 쓰세요. 제가 얘기했었죠. 왜? 매도가능증권이랑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해당되는 게 178번 비유동이라고까지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요. 차변에는 금액이 145만 원이 지금 평가에서 이익이 생겼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똑같이 기타 포괄손익 이것도 써야 되죠. 기타 포괄손익 해놓고 이번에는 뭐예요? 평가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평가 2 981번 되겠네요. 자 근데 얘는 보편적으로 저기 그 기업회계 기준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900번 때는 제가 영업 외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얘 보니까 981번, 982번은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이 아니에요. 이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 중에서도 어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던 계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981번, 982번인데 궁금하죠? 어떻게 알지 나는?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일단 평가손익으로 해서 145만원 여러분은 거기 코드만 잠깐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끝났죠. 그래서 저도 얘를 갖다가 찾아봤어. 982번이면 보통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 계정은 960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있죠. 계정 과목을 찾아봤어. 그래서 계정 과목에 자본 계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해서 얘는 300번대가 아니라 981번부터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나와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좀 미진 씨가 궁금해했던 것도 여기 나와 있던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그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불리고 됐나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보면은 자본 계정이죠. 거기에 해외 자산 환산 손실도 있었고 손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잉여금 있었죠. 여기 보면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이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자산을 재평가한다 뭐 등등 얘기가 나와서 자산 재평가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여기 987번 이 계정을 써야 되는 거구나. 어디서? 여기 국제회계 기준에서 여기 뉴 S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900번 때는 무조건 영업 외 수익이나 손실 비용이나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한번 봐주면은 뭐만 기타 포괄 손익이 980번대 계정 항목이더라. 근데 의미를 꼭 부여한다 그러면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였었죠. 얘도 따지고 보면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계정 코드를 그쪽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거 계산하는 거하고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52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1월 1일날 투자한 남대문전자 회사채에 대해서 사채죠. 결산일 현재 이자 수익을 계산하다 그랬었는데 단 유효 이자율은 5%이며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에 의한다. 여기다가는 별표 2개 정도 해놓고요. 여러분이 뭐 책 보고 연습을 해보라고 얘기는 했지만 세무 2급에서 얘가 이런 항목이 나올 때 그때 또 한번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던 거 어떤 뜻인지 교재에서도 배웠던 거긴 하지만은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벌써 11월 1일날 거래한 내역을 알아야지만 얘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또 11월 1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래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11월 1일날 찾아보시게 되면 우선 사채가 얼마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취득했냐면 1000만원짜리를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액면 이자율은 몇 퍼센트로 되어 있냐면 액면 이자율이 3%로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얘를 갖다가 얼마에 취득했냐면은 우선 취득액은 975만 원에 취득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은 5%라고 좀 이 문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앞에 11월 1일 공개 문제에서는 음, 액면 이자율이 4% 나왔는데 액면 이자율이 4% 나왔어요? 4%로 계산하면 되지. 문제가 이것도 틀렸죠. 그럼 자료 입력된 걸 보면은 얘 3%로 지금 입력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장부하고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3%로 이걸 바꿔줘야 되겠다. 숫자가 틀리지 않으려면 148페이지에 거기 문제 표시 이자율을 3%가 아니라 4%가 아니라 3%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문제 11월 1일 거 처리할 때는 이게 문제 여지가 되지 않았었죠. 자, 얘는 11월 1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12월 31일 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자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자 계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채권을 사가지고서 우리가 이자 받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연습을 안 시켜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냥 보시란 얘기예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채를 갖고 있으니까 액면 이자 지금 여기 1,000만 원에 몇 퍼센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3%.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년치 1년 이자는 얼마가 발생해요? 30만 원이 지금 1년 이자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채 우리 언제 샀어? 11월에 샀으면 1년치 이자 3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얘는 11월, 12월 이 두 달치죠. 그럼 두 달치 2분의 12개월에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로 계산된다는 뜻? 5만 원이 우리가 받을 이자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 이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 있었나? 이제 돈 못 받은 거죠? 왜? 이 지금 기말 정리사항이잖아. 그럼 차변에는 돈 받을 게 5만 원이 있지만 얘는 아직 못 받았죠.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럼 미수 수익 얼마? 5만 원. 됐어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취득한 금액은 975만 원인데 얘 지금 우리가 취득한 금액이 만기가 되면 1,000만 원하고 금액이 똑같아져야 되겠죠. 싸게 산 거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유효 이자율법으로 지금 상각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장부 금액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다가 대변에다가는 지금 뭐라고 써야 돼요? 이자, 수익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심? 이자 수익은 어떻게 계산돼요? 이자 비용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처럼 얘 쓸 때는요. 우리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유효, 이자율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액면가의 3% 얘는 실제로 매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얘 1,000만 원짜리를 975만 원에 주고 샀으니 여기 차익 금액이 얼마가 생겨요? 1,000만 원 우리 여기 만기가 되면 1,000만 원 받을 거잖아. 근데 난 얼마 주고 샀어? 975만 원 주고 샀죠. 거기다가 지금 힘들어.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들어가냐? 1,000만 원 받을 건데 싸게 사기도 했고
지금 매년 여기 3% 이자까지 받죠. 그럼 내 이자는 액면 이자율 플러스 지금 싸게 주고 산 이 금액의 일부만큼은 또 이자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현재 얼마가 생겼냐면 25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여기 3% 이자, 액면 이자 말고 왜? 살 때 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자 비용 위에다가는 뭘 쓰라 그랬냐면 유효 이자율 쓰라 그랬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우리 여기 3% 지금 받은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자 수익 장부가액 그냥 곱해라 그랬었죠. 여기 취득가액 얼마였었어요? 여기다가 곱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요. 975만원 곱하기 975만원 곱하기 저기 5%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48만 7,500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48만 7,500원 곱하기 2분의 어디 갔어? 12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81,250원 나오죠. 우리 궁극적으로 이자 수익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바로 그 숫자야. 여기가 81,250원 나오죠. 지난번에도 액면 이자율하고 이자 금액하고요. 지금 유효 이자율로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상가액이었었죠. 근데 얘는 우리가 샀으니까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사채라 그랬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 자, 근데 얘는 평가한 거잖아요. 자산이 이만큼 더 증가한다. 장부 금액이 증가하죠. 뭐가 증가한다? 여기 취득가액이 여기 차이 나는 것만큼 금액은 얼마 차이? 31,250원 차이 나죠? 31,250원. 자산의 가치가 채권의 값이 이만큼이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다가 만기가 되면 딱 1,000만 원에서 멈추겠죠. 그때 되면 서로 교환하고 끝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그 채권에 대해서 수익으로 샀을 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단기매매증권 또는 그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 거기도 있긴 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이 주로 얘를 많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주식이었죠. 사채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그랬죠. 왜? 더럽게 어렵게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얘는 세무 2급이나 1급 정도에서 그것도 내용만 간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수능보다 훨씬 쉬우니까. 난 저기 지금 요즘 로그니 뭐 리미트니 그거 하나도 계산 못해. 다 까먹었어.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걸로 따진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취득한 거에 대해서 이자 수령할 때 이자 수익에다가 유효 이자를 얘를 계산하고 액면가액에다가 액면 받은 금액만 딱 요것만 계산해 낼 줄 알면 요 용어는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사채니까 매도가능증권 중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두 번만 연습해 보면 얘도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하실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는 지금 보신 대로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명은 다 끝났고,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4%였다고 한다면 4%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거 별거 없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얘 지워도 돼요? 저도 입력해야 되니까. 지금 놔둬요?
평가 이후에 재판 중립가액을 취득액이랑 31,250원 다 이건 또 이렇게 놔뒀다가 1년이 지나간 다음에 1년치를 다 계산하겠죠. 그럼 장부가액은 여기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얘가 취득가액 975만 원에 이만큼이 더해지겠죠. 거기에다가 똑같이 5% 곱하게 되면은 두 번째 이자 수익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장부가액은 이자 수익으로 더한 거예요? 아니면 저 뭐지? 31,250원으로 더한 거예요? 지금 이거 평가 이후에 평가 이후에 이 측정 금융자산 장부가액 거기 975만 원에다가 상각부 측정 금융자산 금액 올라간 거 있죠. 31,250원 더하면은 그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만? 그것만큼만. 이자 수익은 안 나오고 이자 수익은 수익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 25만 원 차이 나는 이 금액 있죠. 25만 원 차이 나는 이 금액이 똑같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 수익으로 여기 상각후 측정 금융자산 상각액만큼 얘가 계속 25만 원 될 때까지 쭉 가면서 증가할 거예요. 얘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얘를 갖다가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사채에 대한 거 할인으로 그때 설명해 드렸죠. 그거는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만 이건 산 경우죠.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얘도 금방 알아듣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TET 2급할 때 똑같이 이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도 한 번 더 반대. 그때는 할인 발행했던 거 설명했었으니까 다음번에 TET 2급할 때는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예, 세훈이. 이거는 평가는 아니죠? 평가 아니에요. 평가는 평가이죠. 얘 기말 정리 사항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공정가치가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걸로 그냥 금액 썼죠. 얘도 지금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얘는 평가란 말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교재 어디서 있냐면 152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회계 충전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거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그 내용들 천천히 지금 복습해서 읽어보세요.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기존 과목이 아니에요. 얘는 얘만 사채인 경우만. 얘는 말 그대로 상각후 원가를 계산을 하는 것이지 평가하는 게 평가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관계기업 그건 나중 얘기. 관계기업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결과를 저도 입력해 보게 되면 미수수익 그래서 금액은 5만원 맞나? 그 다음에 상각후 비유동을 해야 되죠. 원가 측정 금융자산 얘는 31,000 얼마였지? 850원인가? 31,250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해주시면 되겠죠? 이자 수익 81,250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요 4번 문제 된 거. 4번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른 거 다 괜찮으시면 얘도 한번 지금 제가 해둔 것처럼 그 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5번 문제예요. 임대료에 대한 결산 정리하다. 월화 계산을 하는데 임대료는 돈 받은 거죠. 돈 받았다고 장담 못하니까 임대료 규정 조회해봐야 되죠. 우리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아니 재무상태표에는 임대료라는 계정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뭐죠? 학기 전에 시산표 보라고 나오는데 손익계산서에서 임대료가 나온 게 있나 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니까 있네요. 24만 원 있죠. 더블 클릭해서 날짜 12월 1일 날 있는 거네요. 분계도 한번 보니까 한라유통한테 임대료 보증금하고 24만 원 받았죠. 근데 이거 몇 개월치라 그랬어요? 6개월치죠.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4만 원 꼴이죠. 그러면 자, 얘 지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결산 정리 사항은 손익의 이연과 손익이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손익의 이연이에요? 손익의 예상이에요? 손익의 이연이죠. 그러면 내년도 거 얼마를 먼저 받은 거예요? 20만 원 먼저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내년 거 먼저 받은 것은 차변 대변 이것도 써놔야지 또 구분하실 수 있겠지. (12월 1일날) 임대료 24만 원을 선불로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월은 6개월치라 그랬었죠.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꼴인데 올해 임대료로 돼야 될 것은 얼마만 임대료가 돼야 돼요? 4만 원이 돼야 되는데 24만 원 됐으니까 임대료 빼줘야 되죠. 손익이 2연이니까. 그래서 20만 원은 빼주고 대변에 내년 건 먼저 받은 거 얼마나 그랬어요? 내년 거 먼저 받은 건 20만 원 손수익 이렇게 주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입력하느냐고 앞에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는 지금 손익이 2연이고 내년 거 미리 받은 거 얼마예요? 그렇게 질문했었죠. 20만 원 먼저 받았어요. 그럼 먼저 받은 거 계정 뭐라고 써요? 선불이니까 선수 수익이나 성급 비용 둘 중 하나밖에 못 쓰는데 여기 지금 수익 얘기하고 있죠.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이잖아요. 그럼 부채 계정은 대변에다가 써주면 된다. 그리고 임대료 그만큼 빼주세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차변에는 뭐라고 쓴다? 임대료 400번이에요? 900번이에요? 900번으로 써야 되죠. 임대료 20만원 먼저 받은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선수 수익으로 금액 20만원 이렇게 주면 이것도 해결이 됐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조회했죠. 지금 여러분이 기말 정리사항들 실기 기출문제들을 그냥 풀어보시게 되면 이 운용사 2급에서는 자료들을 다 조회해서 하게끔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회하는 게 여기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세무 2급 배울 때 그때는 껌이겠지. 문제도 적지만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소모품 미사용액이 6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소모품 미사용액이라고만 나와 있고 소모품 지금 얘는 자산처리법도 있고 비용처리법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저께 입력했을 때 비용처리법 소모품 비로 썼던 거 기억은 나는데 지금 몇 월 며칠 날짜 얼마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소모품 비가 맞는지 소모품이 맞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있죠. 15만원. 그죠? 만약에 얘를 갖다 자산처리법으로 해놨으면 소모품비가 안 나왔을 거야. 그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해설 나올 때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자산기정, 비용기정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자꾸 조회하라 그러는데 나는 편의상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걸 본다. 이런 차이점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더블 클릭해 봤더니 5월 3일 거래네요. 그죠? 5월 3일 거래에서 보니까 출금 소모품비 비용처리법으로 했죠. 지금 소모품 얼마 남아있대요? 6만원 남아있다 그러죠. 그러면 얘는 비용처리법인데 지금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15만원 다 들어가면 안되죠. 그래서 소모품 있으니까 차변에 그냥 소모품 6만원 쓰면 되고 대변에 비용 그냥 빼버리면 되죠.
비용처리법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일반점표에다가 차변에다가는 뭘 써준다? 소모품이라는 자산기종으로 써주시고요. 6만원 대변에다 그만큼 소모품 비라고 비용 빼버리면 되죠. 800번 해서 6만원 이렇게 빼버리면 얘도 끝났네요. 이 조회에서 그 금액이 자산처리법인지 그다음에 비용처리법인지부터 판단하시고 남아있는 것만큼만 비용처리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문제네요.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10월 1일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결산 정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10월 1일 보험료를 지급했대요. 그러면 여기 보험료도 소모품처럼 자산처리법 있고 비용처리법 있죠. 근데 우리 앞에서 입력했던 거에 우리 보험료 입력할 때 자산처리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앞에서 입력해 봤으니까 알았던 거고 모르면 조회해 봐야 되잖아요. 금액도 얼마인지 안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손익계산서 혹시 보험료 있나 봤더니 보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비용처리법 아니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재무상태표에서 뭐 찾아야 돼? 선급비용 찾아야 되죠.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선급비용이 있죠. 더블 클릭해서 날짜를 조회해 보니까 10월 1일 날 1년치 36만원 지금 보험료 낸 거죠. 그럼 얘는 손익의 이연입니까? 손익의 예상입니까? 얘는 이연이죠. 10월 1일 날 가입했다면 지금 한 달 36만원이 1년치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3만원씩 3개월치만 있어야 되죠? 9만원만 올해 비용으로 9만원어치는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럼 선급비용으로 썼으니까 자산처리법은 대변으로 기간이 경과한 만큼 빼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계정을 보시게 되면 먼저 대변에다가 지금 선급비용 자산처리법을 했으니까 기간 3개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선급비용 3개월치는 얼마입니까? 9만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간 것만큼은 우리는 비용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얘는 저 보험료 해서 얼마? 9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참 조회 많이 하죠? 연습 진짜 많이 해. 먹통 됐다. 내 것도 이상해. 그래서 종쳤어. 자, 조금 전에 그 보험료에 대한 거 입력하시게 되면 얘는 지금 자산처리법으로 처리해 놓았던 항목이 되다 보니까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뭐지? 보험료 비용을 기간이 지난 것만큼은 보험료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9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그 기간만큼 경과된 기간만큼은 지금 선급 비용을 자산처리법을 했던 거니까 선급 비용을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 9만원 이렇게 빼주시면 예 처리가 끝난 거네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54페이지의 교재 보시게 되면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계상하다. 미수액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죠. 그럼 돈 빌려주고 대여기간이 거기 날짜에 나와 있죠. 9월 1일부터라고. 근데도 우린 또 뭐 한번 해봐야 될까?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대여금 있네요. 그죠? 단기 대여금 120만원 빌려줬어요.
등기가 언제 했나 봤더니 9월 1일 날 한라유통에 단기대금으로 전환시켜준 거 120만 원 있었죠. 그러면 120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은 몇 퍼센트래요? 그럼 12만 원이죠. 12만 원인데 9월 1일 날 빌려줬으니까 한 달에 만 원씩 4개월치만 우리 지금 이자 못 받은 거죠. 그럼 계정은 똑같이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 수익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차변에 미수 수익 쓰시고요. 금액은 얼마? 4만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쓰면 되겠죠. 이자 수익해서 4만원. 이건 손익에 예상이 되는 항목이고 우리가 못 받은 것만 예상하면 그냥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지를 공정가치 1000만원으로 재평가하다고 나와있죠. 그럼 토지 우리가 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것도 한번 조회를 해보셔야 되죠. 토지 자산이니까 비동자산에 토지가 있나 봤더니 800만원 되어 있죠. 얘도 한번 거래 언제 있었나 볼까요? 11월 9일 날짜에 있네요. 11월 9일에 지금 우리가 자산으로 지금 토지 처리한 금액이 8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얼마로 되어 있대요?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토지 값이 증가했겠죠. 그죠? 그러면 우선 차변에다가 토지를 갖다 얼마 업시킬까? 200만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인데 아까 우리 재평가였을 때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지 자산 재평가는 없었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조회해 보시면 재평가 잉여금 있어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정이 어떤 거 쓰였다는 걸 알아둬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시험 볼 때 이런 계정들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2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얘도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지금 계속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합계전액 시산표도 좋고요. 저처럼 그냥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게 구분이 제가 볼 때는 잔액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헷갈리지가 않아서 간편해.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걸 이용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교재에 설명 나온 것처럼 합계전액 시산표를 갖다 조회해서 찾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게 되면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하려면 또 뭐 봐야 돼요? 매출채권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 또 어디를 보느냐? 여기 재무상태표에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나와 있죠. 여기에 1% 한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11만 4,5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받으러오면 10만원 되겠죠. 그럼 메모해 놓고 얘 입력 우리 보통 어디다 했었죠? 결산자료 입력이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누르면 돼요. 여기서 대손상가 여기다 얼마 입력하면 된다고요? 11만 4,500원 우리 계산한 대로 받으러 오면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났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다. 감가상각비는 우리 고정자산에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운용사 2급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이고 지난번에 우리 AT 자격시험 준비할 때도 고정자산 입력하고 난 다음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명세 조회 꼭 하셔야 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얘 세이브 저장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명세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유형자산이라 그랬었죠. 총괄로 누르신 다음에 그냥 엔터 쳐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자산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건물하고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두 개밖에 없죠.
여기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보고 자동 반 여기 저장 여기 해놓고 거기 뭐죠?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반영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게 활성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이 항목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 이거 메모해 놔야겠죠. 금액을 27만 7,291원하고 안 보여. 아 글자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놓은 거야 라고 남을 탓하면 안 되겠지? 내 눈이 이렇게 왜 나쁜 거야 이걸 해야지. 그래도 잘 보여 이제 291원 등등 금액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얘 지우고 메모해 놓으셨으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메모해 놓으셔야지 돼요. 메모해 놓고 일반적 여기 어디 있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요. 아까 여기 대손 삼각비는 입력했고요. 여기 건물하고 차량 운반구 2개 있죠? 여기다가 그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277291.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요 1140654. 얘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을 시켰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다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이건 말할 거 없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얘 차이 나는 게 AT 시험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린 기말재고 알려주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이렇게 바로 입력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운용사 2급 시험에서는 지금 물류 관리를 해줬단 말이죠. 이해되심? 물류 관리를 해줬었기 때문에 물류 관리에서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서 그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입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입력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 기말 상품에 대한 여기를 갖다가 재고 수불장이라 그러는데 얘를 마감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류관리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재고관리라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죠. 이 재고관리에서 재고자산 수불부 얘를 마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말재고가 얼마입니다 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이 회계 프로그램에도 순서대로 모든 걸 적용하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월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품목은 몽창 다.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우리 아이패드 계속 연습했었잖아요. 기말 재고사항들 여기 단기 입고된 거, 단기 출고된 거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는 뭘로 하래요? 선입선출법. 이런 걸 만약에 선입선출법인지 뭔지 이걸 어디서 조정해 줘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골치 아파지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기능 모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평가 방법 나오죠. 평가 방법 클릭해 보세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많은 7가지의 재고자산 중에서 해당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상품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또 혹시 다른 게 나온다면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뭘로 되어 있어요? 선입선출법으로 벌써 되어 있죠. 또 손댈 필요 있겠다 없겠다. 그냥 적용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마감해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 마감 눌러보세요. 지금 이렇게 마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원가 계산하시게 되면은 원가에서는 원재료 이런 것들 제공품 다 있겠죠. 수시로 이거 누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맛배기로 여기 상품에 대한 상품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얘 마감할 때 여기 위에 보시게 보면 마감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무조건 일괄 마감을 선택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어지간한 경우 밑에 손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괄 마감만 하고 얘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마감됐다 그러고 지리릭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단기 재고 수량 나와 있고
재고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2,100만원 나와 있죠. 여기 또 한번 잠깐 봐요. 여기 지금 단기 재고 금액, 기말 재고에다가 우리가 입력해야 될 금액은 2,100만원 얘 찾았으니까 얘만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 단기 출고라고 돼 있죠. 출고는 무슨 뜻이겠어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출고라는 것은 팔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하튼 얘를 입력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 기말 재고 금액 여기 2,100만원 확인하셨나요? 마감까지 눌렀죠? 그런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요. 여기 저장한 자료 그대로 불러와야지 되죠? 자, 여기다가 아까 기말재고 확인했던 금액 있죠? 2,100만원 이렇게 손으로 입력해 주시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 보세요. 아까 판매됐던 거 2,400만원 딱 계산돼서 나오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벌써 확인했어. 그죠? 제대로 입력됐죠? 지금 이가 12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인전 결산자료 입력이 더 이상 들어갈 거 없잖아요. 이렇게만 해놓고 만세 부르면 다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 전표 추가해 주셔야 되죠?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완료됐다고 나오면 여기 159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료 연 12월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 조회 다시 한번 해보시게 되면 결차 결대 갖고서 매출원가 대체된 것까지 쭉 다 나오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아까 우리 입력했던 자료도 분기가 다 되어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연습하는 문제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 하나 회사 만들어서부터 다 해봤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렇게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자본금 갖고 시작하면서 했던 게 더 리얼리티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 돼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알려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재고자산 그 마감하는 거 있죠. 다시 한번 봐요. 재고자산 수불부 얘 마감시켰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재고자산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조회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며칠 날짜로 봐야 되겠어요? 12월 31일 날짜로 다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재고금액 얼마라고 딱 나와 있죠. 사실은 이거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봐도 뭐 아까 계산 나왔는데 뭐 그게 여기에 간단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좀 이따가 조회 문제에서 이런 각종 장부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 운용사 2급의 회계 프로그램은 지금 물류관리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물류관리 조회하는 방법이 AT 시험 우리 연습할 때는 그런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조회하는지 그것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결산 정리사항 여기 입력하는 거 다 한번 해보셨죠? 자, 여기 녹화하는 것도 시간이 1시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끊겠어요.